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400년 전 한 위대한 철학자가 보여준 정치에 대한 충격적인 통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유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현실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기원전 5-4세기의 아테네를 상상해 보세요. 27년간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도시는 황폐해졌고 정치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주정이 무너지고 30인정이라는 과도정치가 들어섰다가 다시 민주정이 복구되는 격변의 시대였죠. 이 시기 아테네 정치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인들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어요. 진실보다는 달콤한 말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데모고크들이 설쳤죠. 정치는 권력 쟁탈전이 되었고 국가의 장기적 비전은 사라졌습니다. 어떠세요?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라는 한 철학자가 등장했어요. 그는 아테네의 혼란스러운 정치를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소크라테스의 답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어요. 그는 철학자야말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지혜 없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분석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정치 철학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정치와 지도자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 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거예요. 2400년 전 아테네 거리를 걸으며 던진 한 철학자의 질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는 정치적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잘못된 지도자 한 명이 국가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대표적인 예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뛰어난 능력과 매력을 가진 정치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무절제한 야망과 변덕스러운 성격은 아테네에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시칠리아 원정을 주도했다가 중간에 아테네를 배신하고 적국인 스파르타로 도망쳤어요. 이 때문에 아테네는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잃었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전체 국가의 운명을 바꾼 셈입니다. 또 다른 예는 크리티아스입니다. 그 역시 소크라테스와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었는데 30인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무자비한 독재를 했어요. 그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처형했고 아테네를 공포 정치로 몰아넣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깊은 성찰에 빠졌어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올바른 지혜와 덕성이 없으면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배를 탈 때 누구에게 키를 맡기겠습니까? 항해술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의학을 할 때도 의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몸을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국가 운영은 전문 지식도 없고 덕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 정치인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첫째, 그들은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치를 개인의 출세나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둘째, 그들은 진리보다는 대중의 기호에 맞추는 것을 중시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었죠. 셋째, 그들은 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했어요. 진정한 국가 발전보다는 당장의 인기와 지지율에만 신경 썼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소크라테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지혜 없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는 권력과 지혜가 분리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지의 자신감이에요. 진짜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모르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죠.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를 동굴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 진짜 세상을 보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본 그림자가 전부라고 고집한다면 정말 위험하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국가 현실을 단순하게만 보고 자신의 편협한 시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어요.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같은 것들에 휘둘리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들을 내면의 야수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성과 절제력을 잃고 본능적 욕망에만 따라 행동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국가 전체가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문제는 거짓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겉보기에 그럴듯한 거짓 지식에 쉽게 속아요. 소피스트들이 파는 그런 얄팍한 기술들 말이죠. 당시 소피스트들은 어떤 주장이든 그럴듯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상대방을 이기는 기술만 중시했죠. 이런 식으로 훈련받은 정치인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설득력에만 신경 써요. 네 번째 문제는 대중영합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지도자는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중이 좋아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대중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의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의학적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른 치료법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국가 운영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는 대중의 즉흥적 여론에만 의존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어요. 다섯 번째 문제는 단기 이익에만 매몰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지도자는 장기적 관점을 갖지 못해요.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만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정치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크라테스는 놀라운 주장을 제시했어요. 바로 철학자야말로 국가를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이 주장이 당시에는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당시 아테네에서 정치인이 되는 경로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군사적 공로를 세우거나 웅변술이 뛰어나거나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왜 철학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철학자만이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철학 펄라서피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철학자는 개인적 이익이나 명예보다는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해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판단 능력은 진리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철학자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철학자는 물질적 욕망이나 명예욕에서 자유로워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절제하죠. 소크라테스 자신이 좋은 예예요.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부귀영화보다는 진리 추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낮아요. 세 번째 이유는 철학자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철학자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해요. 정치 현실도 매우 복잡해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정책도 장기적으로는 해로울 수 있고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있거든요. 이런 복잡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이 필수예요. 네 번째 이유는 철학자가 전체적 관점을 갖기 때문이에요. 철학자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려고 해요.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추구하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국가 전체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해야 해요. 이런 전체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철학자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철학자가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철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정의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부정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철학자야말로 지도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이해가 가요. 개인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깊이 있게 사고하고 전체적 관점을 가지며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이런 생각은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어 철인 정치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어요. 철인이란 철학을 하는 사람, 즉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철인 정치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진정한 철학을 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악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럼 철인 정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철인 왕은 개인적 소유물을 갖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재산만을 관리하죠. 이렇게 해야 개인적 이익 추구로 인한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철인 왕은 가족을 갖지 않아요. 혈연에 의한 편애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모든 시민을 똑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거든요. 셋째, 철인 왕은 권력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력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받아들이는 거죠. 넷째, 철인 왕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찰해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다섯째, 철인 왕은 진리에 따라 행동해요. 대중의 기호나 개인적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진리와 정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죠. 하지만 이런 철인 정치가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자신도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완벽한 철인 왕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이상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어요. 비록 완벽하게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표를 제시한 거죠. 또한 철인 정치의 개념은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지혜, 정의, 용기, 절제 같은 덕목들 말이에요.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고 정의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능력이에요. 용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행하는 능력이고 절제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이죠. 이런 덕목들을 모두 갖춘 사람이 바로 철인이고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가 철인 정치예요. 물론 현실에서 이런 완벽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덕목들을 추구하고 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어요. 철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덕을 겸비하는 것이에요.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덕만 있어도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혜 없는 덕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좋지만 경제 원리를 모르고 무작정 돈을 나눠주면 인플레이션이나 의존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덕 없는 지혜는 어떨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도 나름대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덕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무지를 아는 것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요. 둘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속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정치에서는 특히 이런 능력이 중요해요. 셋째, 전체적 관점을 갖는 것이에요.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고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도 내다볼 수 있어야 해요. 넷째, 논리적 사고 능력이에요.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의예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둘째, 용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강자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셋째, 절제예요. 권력, 명예, 재물 같은 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해요. 넷째, 경건이에요. 이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진리와 선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해요. 이런 지혜와 덕을 겸비한 사람이 통치하는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정의로운 국가가 될 거예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각자의 능력과 기여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겠죠. 둘째, 평화로운 국가가 될 거예요. 지도자가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전쟁이나 갈등이 줄어들 거예요. 셋째, 번영하는 국가가 될 거예요. 지혜로운 정책으로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넷째, 교육을 중시하는 국가가 될 거예요. 시민들의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모습이고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어요. 2400년이 지난 지금 소크라테스의 철인 정치 이론이 현대 정치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놀랍게도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대중의 감정에 호소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장기적 국가 발전보다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복잡한 정책을 140자로 요약해야 하고 깊이 있는 토론보다는 자극적인 말로 관심을 끌려고 해요. 진실보다는 가짜뉴스가 더 빠르게 퍼지기도 하죠.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도 여전해요. 많은 정치인들이 개인적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을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만 신경 쓰죠. 하지만 현대에도 소크라테스가 말한 철인 정치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문성을 중시하는 테크노크라시 개념은 철인 정치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시스템이죠. 또한 공직자 윤리제도도 철인 정치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공직자들이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장치들 말이에요. 현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도 철인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완벽한 철인을 찾기 어렵다면 적어도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의 철인 정치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한계는 엘리트 지배의 위험성이에요. 철인 정치는 결국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 권력의 부패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요. 두 번째 한계는 다원성의 무시예요.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원적이에요.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하나의 절대적 진리나 선을 전제로 하는 철인 정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한계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문제예요. 철인 정치는 상당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전제로 해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서 유연성과 적응력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의 철인 정치는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요. 특히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에 대한 그의 분석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해요. 현대적 맥락에서 철인 정치의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치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 중시해야 해요. 단순한 인기나 화려한 말재주보다는 실제 능력과 인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둘째, 정치 교육을 강화해야 해요.
시민들이 정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 교육을 체계화해야 해요. 셋째, 장기적 관점을 중시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해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더욱 발전시켜야 해요. 우리는 혼란스러운 아테네 정치 현실에서 시작해서 소크라테스의 혁명적인 정치, 철학을 거쳐 현대 정치에 대한 성찰까지 긴 여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소크라테스의 답은 명확했어요. 참된 지도자는 철학자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란 단순히 책만 읽는 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2400년 전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던 소크라테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정치는 권력 쟁탈전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려는 끝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철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어요. 개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전체를 더 정의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개인적 욕망과 당파적 이익이 공익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적 인기에만 매몰되고 장기적 비전은 사라진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택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는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검토되지 않은 정치, 성찰 없는 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인이에요.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지도자를 선택하고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철학자적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먼저 생각하는 것. 현재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런 자세로 정치에 임한다면 우리 사회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철인 정치는 완벽하게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일지도 모르지만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해요. 완벽한 철인 왕을 찾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철학자적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철학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꿈꾸었던 더 정의롭고 지혜로운 공동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2400년 전 한 철학자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메아리치고 있어요. 과연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